이번 이야기는 좀 무겁기도 하고 좀 오래 걸리는 그런 영상이에요. 아무래도 글을 바로 쓰려고 했는데 열도 받고 이게 퇴사 통보를 받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기가 싫고 사람이 좀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다시 또 하루살이처럼 사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지금 글을 쓴 것도 되게 막막하고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 글 쓰는 것도 오래 걸리고 어제 원래 쓰려고 했는데 쓰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또 면접 보러 다니고 뭐 당근마켓으로 일일 알바하고 이럴 생각하니까 아 진짜 끔찍하죠. 결론부터 말을 하자면 장사가 안 되니까 다음 달 이제 7월 31일까지 계약이었는데 계약 연장을 안 해주고 계약 종료를 할 거래요. 그러니까 나가달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이렇게 되는 거면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뒷이야기가 좀 길어요. 근데 이게 저는 더럽고 족같다는 거죠. 일단 제가 일하는 곳은 매니저님 한 명이 있고 그리고 직원 3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뭐 매니저님이야 당연히 있어야 되고 저 그리고 2달 된 사람, 1달 된 사람 이렇게 3명이 있는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장사가 안 되는데 1달도 안 된 사람 새로운 직원은 뽑아놓고 6개월을 이제 앞두고 있는 사람을 자른다는 게 도대체 저는 여기가 뭐 하는 곳인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2달도 안 된 사람과 저 중에서 누구를 자를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 제가 잘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리게 된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뭐 우리 매장이 이제 여성으로 이루어진 뭐 그런 서비스 직장을 만들려고 하고 그런 브랜드 이미지랑 맞지 않아서 뭐 개편을 위해서 저보고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차라리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제가 남성성이 좀 강하고 이런 체형이랑 얼굴이기 때문에 뭐 그러면 차라리 납득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매니저님이 토요일날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슈퍼바이저라는 직급을 가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제가 회사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욕을 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그만둬 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이제 월급 받는 그런 영상들도 올렸었지만 회사 자체가 별로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 지인들한테도 이제 힘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뭐 사람이 안 맞을 적도 있고 이제 사람 같은 직원끼리도 이제 안 맞은 적도 있고 그렇게는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참을만 하고 일할만 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뭐 트러블이 있을 때도 있고 그건 영상에 다 올렸지만 그러니까 회사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었어요. 뭐 진상 손님에 대한 불만들은 있었죠. 그리고 뭐 왜냐면은 또 일터 자체가 그렇게 크게 불만이 없었던 게 더 별로인 곳들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 힘든 일도 없으니까 저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이게 하도 황당하니까 제가 매니저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도대체 어떤 욕을 했냐, 어떤 욕을 했다고 하길래 슈퍼바이저라는 사람이 저를 자른다고 했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말을 들었으니까 잘라야겠다고 그랬다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가 말이 되는 소린가, 이게 뭔 일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모든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슈퍼바이저라는 사람이 몇 달마다 이제
다른 매장들을 점검을 하는데, 이번에는 매니저님이랑만 상담을 하고 2달 된 직원 한 명이랑만 몇십 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원이 다른 매장 매니저랑 또 친구고,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잘리지 않으려고 별말을 다 갖다 붙이면서 저를 자르려고 했던 거죠. 그거를 알게 되니까 역겹더라고요. 처음부터 그 2달 된 직원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이제 같이 일할 사람이고, 뭐, 뭐 어쨌든 같이 일하게 될 사람인데 좋게 좋게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 자체가 좀 별로였어요, 사실. 그래도 좋게 가려고 했죠.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 본인이 본인은 하기 싫은 일을 절대로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것도 웃기죠. 아니,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들 하기 싫어도 일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전 직장에서 본인이 이제 여초회사를 다녔는데 막 정치질을 당해서 본인이 왕따를 당했고, 그래서 본인이 그만뒀고, 본인도 여자지만 여자가 싫고 남자가 낫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치고 저는 제정신인 사람을 못 봤는데, 그리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근데 뭐 알아봤어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요즘 진짜 덥잖아요. 근데 에어컨 바람이, 에어컨이 춥대요. 뭐 추울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에어컨을 끄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진짜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에어컨만 끄는 게 아니라 난방까지 틀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손님들이나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대체 무슨 죄고,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생각을 못 하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막 뇌가 빠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제가 한겨울에 제가 혼자 덥다고 한겨울에 에어컨을 막 난방을 끄고 에어컨을 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냐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랬단 말이에요. 막 난방 튼다고 뭐. 그래서 제가 추우시면은 긴팔을 입으시거나 가디건을 입으셔도 된다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사람일까? 본인 하기 싫은 일은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런 게 이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제가 좀 여성분들을 좀 싫어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자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여자분들 특징이 약간 별거 아닌 일을 되게 크게 벌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부러 막 벌려서 다른 사람들도 다 알게 하고 싶은 게 목적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본인이 그 억울하거나 조금의 감정 상한 거를 표출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는 일이 있었어요. 본인이 전혀 안 하는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에요. 약간 힘든 일이어서 저랑 매니저님 둘이서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하기엔 힘들어요. 왜냐면 남자가 하기도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아예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것 좀 똑바로 해달라고 그거를 공지하는 방에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 그렇게 올리는 거는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근데 본인은 하지도 않는데 안 하는 사람이 조심 좀 해달라고 올리니까 저는 이게 올탱이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한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솔직히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데, 그거를 공지방에다가 그렇게 올리니까 이 사람은 하지도 않는데 도대체 이거를 무슨 생각으로 올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을 크게 벌리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배우는 게 있는데, 보통 빠르면은 3일이면, 아니, 그러니까 빠르면은 당일에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보통 늦어도 3일이면 다 익히는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3주가 넘었는데 갑자기 그걸 까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장난을 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까먹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까지 숙제를 못한 거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숙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죄송하다. 아니면 다음부터 이제 열심히 익히겠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본인은 당연히 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변명이냐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본인은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는 게 이게 변명이냐는 거예요. 3주 동안 그거를 못한 사람이 한다는 말이 당연히 자기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저는 되게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또 연습도 안 하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부터가 짜증이 났죠. 도대체 이 사람은 뭔가. 또 이제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막 가방에 인형 같은 거 작다는 거를 엄청 많이 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인형을 엄청 매달고 다니길래 뭐 이야기를 하다가 뭐 인형 엄청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인형은 안 좋아하고 키링을 좋아한대요. 근데 이거를 정색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털이 있고 누가 봐도 인형인데 인형이 아니라 키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키링을 좋아하지 인형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냥 약간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막 피규어는 좋아하는데 캐릭터는 안 좋아한다. 막 이런 소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르겠고 그걸 되게 멍청하고 이해도 못하는 게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뭐 사람마다 이해하는 게 틀리고 저도 이해가 빠른 편은 아니거든요. 두세 번 설명을 하면 되니까 그런 건 괜찮았어요. 근데 설명을 해주면 막 굳이 그대로 이렇게 듣지를 않고 무조건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알려주지도 않고 왜냐면 알려주면 계속 트집만 잡으니까 그래서 매니저님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매니저님도 그냥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고 그냥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본인이 하기 싫은 일은 진짜 안 하더라고요. 막 힘쓰는 일이나 귀찮은 일이나 청소 같은 거는 절대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면 좀 하기 싫으니까 안 하겠지. 그리고 뭐 그건 그냥 내가 하면 되니까. 실수를 해도 저는 까먹었겠지. 그러니까 일부러 안 한 건 아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굳은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는 안 하던 일을 막 하는 거예요. 원래는 하지도 않던 일을. 그래서 이상하다고 했더니 막 상담을 했겠죠. 이제 그 슈퍼바이저랑 아니면 또 이제 다른 뭐 그 자기 친구 매니저랑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열심히 안 하면 너가 잘린다. 뭐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평소에는 하지도 않던 일을 갑자기 막 열심히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다닌 이 직장이라는 곳도 나름 이게 중소기업인데 지금 이제 자르는 거나 계약 형태를 보니까 이게 중소가 아니라 조소였나 보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직만 1년 6개월 이상을 해야 그때서야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데 제가 그래서 영상에서도 계약에 대한 불안감을 계속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또 계약이 연장이 안 되면은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근데 정말
그냥 계약 종료가 아니라 말 같지도 않은 그런 걸 붙이면서 정말 최악의 방법으로 이걸 자르니까 이게 너무 족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슈퍼바이저라는 사람이 너무 책임감이 없다고 느낀 게, 뭐 제가 정말로 회사를 욕했다고 해도, 아니면 정말로 욕을 안 했더라도, 했던 안 했던을 떠나서 저한테 이제 찾아와서 1대1로 대면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들었다, 그런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잘라야죠. 자르더라도. 근데 무슨 2달 된 직원 한쪽 얘기만 듣고 그냥 오케이 잘라야겠다 하고 자른다는 게, 이게 조소가 아니면 뭐냐는 거예요. 그것도 들어온 지 1달도 안 된 사람은 안 자르고 5개월 이상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자르는 게, 그러니까 저와 면담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이 일하는 매니저님이 저를 잘라야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 이유가 타당하면, 그러면 저는 납득을 해요. 제가 뭐 열심히 안 했거나, 뭐 제가 핸드폰을 너무 오래 보고 뭐 대충대충 하는 것 같다, 이래서 안 될 것 같다, 나가달라, 이러면 저는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 5일을 일을 같이 하는데, 물론 이제 쉬는 날이 뭐 서로 맞을 수도 있고 다를 때도 있지만, 하루 9시간을 같이 보는 매니저님은 여기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제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저랑 되는 데까지 서로 그냥 같이 갈 때까지 가보자고 이렇게 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제가 진짜로 개떡같이 일을 했으면 매니저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잘리기 전에, 그 말을 하기 전에 얘기를 했던 말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까지 일을 열심히 안 하고 또 대충 했으면은 이런 말이 나왔을 거며, 이런 날이 이렇게 나왔겠냐는 거며, 그리고 제가 그렇게 회사 욕을 하고 그럴 거면 내가 여길 왜 다니겠어요. 그렇게 별로면 제가 제 발로 나왔겠죠. 할만하고 여기가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일을 한 거고 그렇게 한 건데, 뭐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니저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고맙기도 하고 매니저님한테 여러 감정이 들더라고요. 그 막 매니저님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대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줄 몰랐던 것도 아니고 지금 비성수기거든요. 근데 비성수기라고 자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슈퍼바이저라는 사람한테 말을 해봤는데 듣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하루 종일 제 옆에서 얼굴 보고 있는 사람 말은 안 듣고, 저랑 2번밖에 안 본 사람이, 그러니까 매니저 말을 안 듣고 2달 된 다른 직원 말만 듣고 잘라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르는 게,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매니저가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차피 매니저 말도 안 듣고 그냥 슈퍼바이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자르고 싶으면 자르고, 뭐 매니저가 좋다고 하든 싫다고 하든 그냥 자기가 자르고 싶으면 자르는 건데, 사실 확인 관계, 그러니까 사실관계 확인조차도 안 하면은 그냥 자를 명분이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야 내야 되니까 그랬다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뭐 일적인 숙련도나 이런 것도 제가 2살 된 사람보다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있는 뭐 명찰 차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저희는. 근데 제가 정말로 개떡같이 일을 했으면 손님 컴플레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명찰을 바로 차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뭐 차은우라고 치면, 그 차은우라는 직원 막 나한테 너무 불친절했다, 이런 얘기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계속 들어가면은 당연히 브랜드한테도 안 좋고 회사에 안 좋으니까 손님들이 저를 그렇게 신고를 한 거면 그러면은 당연히 제가 그만두고 잘리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오히려 다른 직원이 실수한 거 제가 다 사과하고 컴플레인 방지하고 막 그렇게까지 했는데 배신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했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또 다른 그만둔 PT 파트타임 알바는 이제 매니저님한테 제가 매니저님 있을 때 없을 때가 다르고 손님이랑 기싸움을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손님이랑 기싸움을 해서 얻는 게 있어야 싸우지. 얻는 게 없는데 제가 기싸움을 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할머니도 있고 제가 할머니도 자주 만나는데 이제 가끔 노인분들이 오시면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이해도 잘 못하고 잘 못 들어요. 그러면은 크게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크게 이야기를 해주면 막 저한테 왜 화를 내냐고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이거를 왜 화를 냈다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리고 제가 화를 내면은 고객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진짜로. 아니, 직원이랑 손님이랑 누가 갑을 관계예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을이잖아요. 저는 직원인데. 사장도 아니고. 사장도 사실 을이죠. 손님이 갑이죠, 당연히. 근데 제가 만약에 손님한테 화를 냈다면 그 손님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왜 화를 내냐고 손님이 막 그러거나 아니면 그 손님이 제 이름을 외웠다가 컴플레인을 걸었겠죠. 근데 저는 화를 낸 게 아니라 설명을 잘 알아듣게 하려고 일부러 크게 얘기를 하고 이제 동작이나 이런 것도 제스처를 조금 더 취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기싸움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매니저님이 있을 때 없을 때가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매니저님이 있든 없든 저는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뭐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저는 그냥 작게 계속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아니라고 보거든요. 크게 얘기를 해줘야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그렇거든요. 나이가 들면 안 들려요. 그래 안 들리는 분들은 크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알아들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저는 참 그렇고 그러니까 기싸움을 했으면 진짜 그 손님들이 저한테 컴플레인을 안 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막 10명한테 제가 기싸움을 걸었으면 한 명도 그 컴플레인을 안 걸겠냐고요. 근데 본인이 기싸움을 하는 성격이고 본인이 기싸움을 한 적이 있으니까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겠죠. 저는 기싸움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싸우면 싸웠지 뭐 기싸움이 정확하게 뭐 얘기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 싸우려다가 많은 거를 기싸움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크게 얘기를 하는 걸 기싸움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차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리고 첫 입사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그래요. 지금까지 보면은 진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원만 이제 5개월 동안 직원만 5명이 그만두고 파트타임 알바가 이제 3명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총 8명이 그만둔 거죠.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4번을 월급 받았다는 영상을 올렸고, 이제 5번 월급 받은 걸 올릴 차례였으니까, 뭐 그냥 5개월 됐다고 봤을 때, 직원이 5명이 그만둔 거면 사실 많이 그만둔 거죠. 한 달에 한 명씩 그만뒀다고 쳐도. 그나마 이제 제일 오래 일했던 분은 전 매니저님이었는데 그분은 뭐 2년 넘게 일했고 본인 의사로 그만뒀거든요. 그리고 현재 계신 매니저님은 뭐 한 8, 9개월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취업을 하면은 아니면 뭐 알바를 하게 되면 다른 직원분들이 일한 지가 얼마나 됐나를 좀 알아보거든요. 그래야 이제 여기가 대충 어떤 곳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제가 처음 왔을 때 전 매니저님이 2년을 넘게 일을 했고, 뭐 다른 분들은 4개월 좀 넘었지만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전 매니저님 그만두고 4개월 넘은 분도 그만두면서 매장에 이제 매니저가 없는 상태의 기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나마 제가 제일 오래된 직원이고, 근데 제일 오래된 직원이 한 달 넘은, 조금 넘은 막 이 정도 상태였어요, 제가. 근데 그것도 웃기죠. 그 상태로 다른 사람들 교육을 시켜주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나 싶었어요. 그래도 참고 일했어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4개월하고 그만둔 사람이 자기가 그만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본인이 매니저도 아닌데 저랑 다른 사람 교육을 하고 전 매니저님은 다른 지점에 지원으로 계속 매장에서 사라지니까 그 부담감이 커서 그만뒀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PT 타임, 이제 파트 타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뭐 본인들 의지로 그만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할 말이 없고요. 뭐 다른 직원분들 이야기를 하자면 일본어에 진짜 천재적인 재능이 있으신 분이 있었어요. 그 일본어 자격증 그 1급도 있고 일본 대학교도 가고 뭐 정말 언어 쪽으로 천재적인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슈퍼바이저랑 싸우고 퇴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도 의심이 들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확신이 드는 게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했으면 퇴사까지 했을까 싶은 거예요. 둘이 싸우는 과정에서 슈퍼바이저가 저한테 사람을 몇 번을 봤다고 뭐 본인을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싸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서로 이제 싸우면서 이제 서로 이제 안 좋은 말을 했나 봐요. 근데 이제 이 직원이 슈퍼바이저를 안 좋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저는 그때는 이제 몰랐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슈퍼바이저도 똑같은 게 저를 몇 번이나 봤다고 저를 평가를 하고 자른다는 게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여러 번 보고 저를 계속 보면서 아, 이 사람 별로다. 아니면 이 사람 뭐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이해가 되지만 몇 번이나 봤다고 본인은 자르면서 그 사람은 안 좋게 얘기를 했냐는 거죠. 저는 참 그래요. 또 이제 다른 분은 실수를 좀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직접적인 손님 컴플레인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도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일하면서도 종종 생각이 나고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만두는 날도 엄청 울었다고 하는데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을까 싶더라고요. 그분 그만두고도 정말 제가 한동안 계속 힘들었어요. 마음이 쓰이니까 같이 입사를 했거든요. 같이 동기분인데 이제 저랑 더 비교가 되니까 더 일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실제로도 못한 것도 맞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배우는 게 늦고 실수가 좀 많았지. 그리고 약간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지고 계신 것 같기도 했어요. 놀리거나 진짜 비하 목적이 아니라 뭐 동계산이나 이런 것도 잘 못하시고 어제 배운 것도 자꾸 까먹고 이런 걸 보면서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이구나, 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그냥 재능이 넘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알려주거나 가르쳐 주면은 바로바로 외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좀 헷갈리고 까먹고 이러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냥 알려주는 대로 다 외우고 일 잘하시는 분인데 저는 이분은 시작할 때부터 그만둘 것 같았어요.
그만둘 줄도 알았고.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상하게 열정적인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항상 일하시던 분인데 이상하게 이제 계속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손님 없을 때 잠깐 잠깐이야 볼 수가 있는데 손님 없을 때마다 그냥 핸드폰 켜서 계속 보길래 아, 이 사람 좀 이따 그만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만두더라고요. 그만두기 전에 솔직히 누가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어차피 이제 나갈 사람인데. 그리고 또 일을 너무 잘하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서 만족을 할까? 그 조만간 나가겠구나 했는데 만족을 못하고 금방 나가더라고요. 좋은 회사 다니던 분이 어떻게 버틸까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막 잘나게 산 건 아니에요. 잘나게 산 건 아닌데 딱 보면 느껴지지 않나요? 그 대충 산 것 같지는 않잖아요. 열심히 살려고 알바 면접 보고 당근마켓 고시원 일하고 별지랄을 다 했어요. 근데도 잘리네요. 결국엔 결국엔 또 잘리고 하루살이 같이 또 살게 됐어요. 잘리기 전에 이제 또 구인구직 사이트 하루 종일 뒤지면서 쉬는 날 면접 볼 생각하니까 이게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왜 병신같이 열심히 했나 싶기도 하고 느낌이 오긴 왔거든요. 촉이 느껴지긴 했어요. 뭔가 날 잘릴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냥 그 특유의 껄끄러운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은 그 여자분부터가 제가 왜 갑자기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열심히 아예 안 하던 사람인데 갑자기 열심히 하는 거 보면서 어? 뭐지? 뭔가 이상했어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본인이 살아남으려고 갑자기 열심히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찝찝했고 아 정말 짜증나요. 왜 열심히 했나. 그리고 저는 제가 빨리 적응하고 수습 기간도 이제 다른 직원들은 보통 한 달 넘게 하는데 저는 2주 만에 수습 기간을 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일을 편하게 배우고 빨리 익힐 수 있게 제가 글로 다 정리를 해서 그걸로 이제 제가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새로 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걸 이제 다른 분들 보여주면서 알려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 짓을 했을까? 그 중에서도 왜 그 사람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알려줬을까 싶은 거예요. 그냥 저 혼자 보고 알려주지 말걸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사람은 아직 두 달째, 2달 넘도록 아직까지도 수습 기간을 못 떼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2주 만에 뗐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랑 내가 왜 비교를 당하고 왜 이런 사람은 안 잘리고 내가 잘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저는 진짜 그렇게 성실하게 살면 좋은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별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떳떳해요. 그리고 당당해요. 진짜 떳떳하고 당당해요. 부끄러움도 없고 그거 하나 때문에 저는 어디 가서든 열심히 일을 한 거고 이런 일 당하면서 좀 느끼는 게 폭삭수가수다라고 드라마가 있는데 관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성실함을 명마로 알아주는 세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성실함을 알아주질 않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성실한 거 아무도 안 알아준다고. 근데 뭐 그게 이제 중요하다, 뭐 좋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치질 잘하고, 남 깎아내리고, 자기가 안 잘리려고, 그렇게 해야 살아남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씁쓸하고 진짜 족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본인이 이제 연예계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저는 정말로 그 사람이 데뷔하면은 저는
그 사람을 좋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고 싶은 말이나 또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영상으로 네이버 폼에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댓글도 남겨주셔도 되고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또 영상으로 찾아뵐 것 같아요. 좀 자주 찾아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백수가 되고 시간이 많아지면. 감사합니다.